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요. 미중 회담이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미중 협상에서 누가 웃었을까? 중국인가 아니면은 미국인가? 이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 저는 뭐 중국 주식도 투자하고 있고 미국 주식도 투자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금까지 금과 은 투자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다채롭게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어디가 유리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게 펼쳐질지 그런 걸 보면서 어디에 이제 투자의 이런 방향을 세울까 이거를 여러분들이랑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원래는 이 참석자 명단에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이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을 알래스카에서 급하게 트럼프가 태우고 왜 중국에 갔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 지금 제 채널은 정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이런 얘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중국 공산당을 뭐 찬양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뭐 중국 하면 뭐 공산당 얘기가 나오거나 막 이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국제 관계, 이 국제 정세 이런 거를 그냥 무미건조하게 어느 편 없이 그냥 읽어 드리는 겁니다. 미국이 잘하고 있으면 미국이 잘한다고 하는 거고 뭐 중국이나 아니면 브릭스 쪽이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제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하면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런 걸 엮으려고 자꾸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냥 다 깔끔하게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보지 마시고요. 정작 진짜 이 여기서 이제 정보를 얻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선택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도 바쁜데 뭐 이렇게 정치 논쟁하기 싫으니까 댓글 달지 마시고 정치 그냥 채널에 가셔서 그냥 그분들 응원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명단이 있었잖아요. 지금 원래는 이 젠순왕이 없었어요. 물론 뭐 명단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젠순왕이 없었는데 젠순왕이 들어왔다는 게 이게 조금 뭔가 이제 회담에서 트럼프가 내세울 카드가 진짜 긴박했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뭐 다른 CEO들은 그냥 쭉 뭐 보잉이나 카길이나 뭐 다 이거 팔려고 갔겠죠. 사달라고. 그다음에 이런 뭐 주요 금융 이쪽 관련 CEO들은 중국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젠순왕이 들어왔다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근데 이따가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 방중한 핵심 목표는 뭘까? 그래서 어떤 걸 갖고 왔을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방중 목표를 이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되고요.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쭉 이렇게 오는 흐름을 봐야 여기 나와 있죠. 자, 26년 5월 13일에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념비적 이벤트이긴 한데 가장 중요하죠. 실제로는 이 미국의 이 협상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협상할 협상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개최된 이 축소된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의제는 히토류, 반도체 수출 통제, 그다음에 농산물 구매 확대, 이란 및 대만 문제로 집약되며 중국은 구조적으로 유리한 협상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협상 의제 중에서 유리한 게 이제 미국이 뭐 반도체 수출 통제 이거 빼고 그렇게 크게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방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25년 10월에 이 에이펙 정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첫 대면 후에 내년 초 방중을 예고했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3월에서 4월 초에 방문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란 공습 때문에 이런 전쟁이 발발하면서 두 차례 연기된 끝에 5월로 확정이 됐지만 원래 트럼프 이 계획에서는 이란을 제대로 굴복시키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쥐락펴락하면서 중국의 이 지금 에너지 패권을 좀 압박을 하면서 가려고 했죠. 압박을 하면서 중국을 협상의 이 레버리지로 이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되고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이란이 봉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 거기에 지금 계속 이 무기만 더 많이 여기에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란 자체도 지금 미국이 끝내지 못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랑 전쟁을 한다? 과연 미국이 이란보다 훨씬 센 중국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진짜 무력을 사용하는 게 가장 지금 좋지 않은 방법인데 거기서도 이제 빠르게 협상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란 전쟁도 끝내지 못한 채 지금 이렇게 오는 지금 미국 상황은 아주 좋지 않다. 이 미중 협상 중에서 진짜 가장 안 좋은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26년 내에 이 최대 4차례 미중 정상회담을 이렇게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베센트도 급했었다. 진짜 그래서 향후 시진핑이 이 답방 연말까지 한 9월에 오자고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9월에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쉬운 쪽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미국이 훨씬 더 아쉽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내 이런 뭐 여러 가지 소식통이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 중국은 원래 이 미국이 오든지 말든지 3월 4월에 원래 온다고 했을 때도 그때도 오든지 말든지 그다음에 5월로 미뤄졌을 때도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그렇게 크게 뭐 미국한테 얻을 게 없으니까 그런 큰 기대를 바라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요. 지금 보면 미국의 협상력이 너무 약화되어 있어요. 왜냐 정상회담 직전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미국의 협상력을 크게 떨어뜨린 사건인데요. 첫째는 20년 2월에 이 미 연방 대법원에서 IEEPA 그러니까 이거 지금 관세 있잖아요. 관세 부과에 대해서 위헌을 판결하면서 대중 보복 관세라는 핵심 레버리지가 사라졌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하죠. 여기 이란과의 전쟁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서 중국의 대이란 영향력에 절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됐죠.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도 못하고 오히려 그게 막혀 있고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이거를 하고 와서 중국이랑 협상을 했어야 돼. 이게 아예 안 되니까 그리고 군사력만 엄청나게 사용해 버려서 결국엔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고 결국 협상장에 더 미룰 수 없으니까 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뭐 안 마시는 뭐 술도 마셨다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참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잘 안 풀리고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었으면서 이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저렇게 막혀 있어서 결국에는 중국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나온 발표를 봤을 때는 오히려 중국은 유리하게 됐었죠. 왜냐 중국이 지금 계속 크게 겪고 있는 게 디플레였잖아요. 디플레였고 그다음에 그래도 위안화 가치를 유지한다고 돈을 많이 안 풀고 있었어요. 돈 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으로 갔을 텐데 돈을 많이 안 풀면서 위안화 환율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이 뭐 6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는 결국엔 디플레로 꾸준히 가면서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연착륙 시키려고 계속 중국이 아둥바둥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이란 전쟁이 벌어지면서 강제적으로 인플레를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중국이 유리하게 되어 버렸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 저렇게 막히는 와중에서도 중국의 이 무역은 5%, 이 무역 흑자가 5%가 늘었다고 했죠. 중국 무역이 5% 늘었다고 했나? 여튼 5%가 늘어서 경제 성장률이죠. 이렇게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중국 입장에서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게 좋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이 더 힘드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일본이랑 한국이랑 특히나 동남아 이쪽은 거의 뭐 이 제조업이 다시 또 초토화 당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자. 원래 베트남으로 갔던 공장들이나 아니면 인도도 지금 초토화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인도에 지금 제가 인도에 지금 루피아가 지금 계속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 금이랑 은을 수입하지 마라. 그리고 세금을 때리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 제조업 라이벌들이 오히려 무너지면서 중국만 더 좋게 되어버렸다 역으로.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해야지 평화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지만 뭐 닫혀 있어도 그렇게까지 뭐 물론 중국도 힘들겠지만 이 철도로도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도 많이 뚫어놨고 그것도 제가 매번 또 자료 보여드리면서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다른 나라보다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잘 안 통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이 핵심 요구 사항이 뭘까 참 뭐 여러 가지 뭐 CEO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시진핑한테 이 얘기했죠. 중국 시장을 개방해 달라고 가장 먼저 요청할 것이라고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가 얘기했죠.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 왕, 그다음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애플의 팀 쿡, 그다음에 보잉의 켈리 오트버그, 그다음에 블랙록의 레리 핑크, 그다음에 메타 등의 지금 17개의 주요 기업 CEO가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엔비디아는 H200 AI 칩을 이 중국 정부에 이제 조달 승인
확보, 그러니까 이거를 수출을 하겠다. 그리고 테슬라는 FSD를 중국 내 도입 승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간 거고요. 그다음에 보잉은 항공기 대중 판매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업 부분은 대두나 소고기, 가금류 이거 진짜 팔아야 되거든요. 미국이 팔지 못하면 농민들의 표가 지금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그다음에 블랙록은 중국 내 이제 금융시장에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이런 목표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국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 H200 이쪽이겠죠. 이거 주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가장 얻고 싶은 거는 역시나 이 히토류죠. 히토류 공급의 안정화죠. 그래서 미국이 가장 절박하게 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 히토류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정제 처리량 80%, 거의 뭐 독점을 한다고 볼 수도 있죠. 이 정도의 규모면은. 그래서 25년 4월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자 지금 중국은 이 디스프로슘, 터뷴과 같은 이 히토류를 포함한 히토류 17종의 수출 통제를 발동했고, 이로 인해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이 공급망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25년 10월 이 부산 정상회담이 아니죠. 경주죠. 경주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지금 1년간 휴전에 합의를 했는데, 이 미국은 이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고 첨단 기술 수출 통제 확대를 중단했으며, 중국은 히토류 수출 규제를 1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예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은 지금 26년 11월에 만료될 예정인데, 근데 여기를 이제 좀 더 이제 통제를 풀고 히토류를 더 많이 수입을 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급하다 보니까 일본이랑 그다음에 한국이랑 호주랑 이런 데랑 해서 또 이제 히토류 연맹을 맺으면서 미국이 어떻게 이거를 이제 탈중국화해서 개발해 보겠다, 이런 것도 막 고심을 하고 있고, 제가 히토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히토류가 최첨단 이런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무기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아니면은 최첨단 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히토류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무기 만들 때를 수출을 안 해준다, 이 수출 통제를 하겠다,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진짜 애가 타는 거죠. 왜냐, 이란이랑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기가 지금 부족한데 이 무기를 빠르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히토류를 통제해버리니까 이게 참 미국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은 이 지금 히토류 말고도 이제 은도 이제 수출 통제를 하고 있고, 텅스텐, 그다음에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려서 이제 황산까지도, 이 황산이 어디에 쓰이냐면 은이랑 그다음에 구리를 정제할 때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를 정제할 때 이게 황산이 쓰이는데, 구리 수출이 이제 또 줄어들면은 결국에 AI나 이런 데가 타격을 입겠죠. 그리고 황산 이쪽이 비료에도, 산도 비료에 쓰이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리면서 이제 식량난이나 아니면은 이제 반도체 이쪽에서도 이 황산이 또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여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도체 이 생산도 결국에는 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진짜 히토류나 이런 게 중요해지고 있고, 이 원자재를 꽉 쥐고 있는 중국이 점점 이 협상력에서 우위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구매 확대는 뭐 이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미국산 이 대두 구매를 뭐 1,200만 톤에서 2,500만 톤을 확대하기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는 이것도 농축산물은 뭐 부수적인 얘기지만 이것도 해주면 좋으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국의 지금 요구 사항은 몇 개가 있을까? 뭐 3T 핵심 의제라고 하는데, 3T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대만, 타이완, 그다음에 관세, 그다음에 이 기술 수출 통제,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쭉 보시면 중요한 거는 이제 보면은 관세는 지금 이제 뭐 관세 위헌 판결이 해서 이런 협상력이 미국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대만 문제도 이제는 뭐 트럼프가 대만을 점점 찬밥 취급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지금 기사를 갖고 오진 않았지만 대만에 대해서 뭐 계속 이 방위비나 내라, 그리고 지금 대만 말고도 동맹국들도 지금 뭐 찬밥 대우를 하는데, 대만도 이렇게 찬밥 대우를 하니까 대만이 내부에서 이제는 분열이 나는 거죠. 차라리 이제 이럴 거면은 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 쪽에 붙자, 이렇게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었죠. 중국 쪽에 붙자 이렇게 나오면서 대만의 제1야당 대표가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시진핑이 그걸 거의 뭐 대만 총리처럼 이 국빈 대우를 해주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 봤을 때는, 야, 이 대만 자체도 이제는 분열이 되고 있다. 미국은 그냥 대만에서 반도체만 빼가려고 하지 과연 지켜줄까, 이런 의문도 계속 커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만은 이럴 거면 차라리 중국이랑 붙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요즘 보면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국 쪽 이 반도체 이쪽도 반도체 섹터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ETF랑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가 요즘 일취월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뭐 반도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들 사이클이 불면서 커지고 있었지만 이 중국이 지금 뭐 7나노도 개발했다. 그다음에 반도체를 계속 일취월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전기차, AI 뭐 딥시크 뭐 이런 게 계속 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이게 발전하는 이런 이유가 뭘까? 뭐 7나노가 만들었다. 그리고 노광 장비의 이런 조금 떨어지지만 약간 보급형으로 만들었다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이 대만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폭스콘이나 아니면은 TSMC 쪽에서 결국에는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냐? 문화도 같고요. 중국이랑 문화도 대만이 같고 그다음에 언어도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대만 출신들이 이 중국에서 온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많이 수출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얘기지만 원래 지금 SMIC 있잖아요. SMIC가 TSMC 기술자들이 중국에서 이 SMIC를 세웠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미 뭐 넘어갈 사람들은 다 이제 기술이 더 넘어가고 있고요. 트럼프 때문에 더더욱 이제 기술이 더 빨리 넘어가면서 중국의 이 반도체 기술이 점점 더 일취월장하고 있는 지금 분위기 아닌가. 그래서 이 협상의 이런 레버리지가 진짜 많이 떨어졌다. 왜냐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중국이 원래는 가장 원했던 거는 이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진짜 엔비디아 H200을 원래 계속 이용을 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많이 개발한다. 이제 H200 정도는 이 뭐 하웨이를 이용해서 하웨이 뭐 어센드 칩을 이용해서 그리고 하웨이가 발표한 게 있었잖아요. 70% 이상을 자국산화 하겠다. 이 GPU나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 장비들을 70% 이상은 자국산화하고 그다음에 딥시크를 아예 이제 자국화된 이 반도체나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딥시크죠. 딥시크. 이걸 개발해서 더 이렇게 추론형 모델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H200을 뭐 승인해서 주면 땡큐지만 굳이 안 줘도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히토리를 주면 땡큐지만 굳이 안 줘도 된다가 안 되거든요. 굳이 안 주면은 무기가 생산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이런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나 최첨단 장비들이 올스톱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협상에서 이 H200 뭐 지금 준다고 이렇게 승인이 나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뭐 주든가 말든가 이렇게 지금 미국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런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저는 좀 더 이제 이 협상에서 많이 지금 유리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국의 지금 반도체 기술이나 여러분들이 좀 중국 조금씩 보시면은 자 휴머노이드나 요즘 나오는 지금 하웨이 어센드를 이용해서 나오는 반도체 그다음에 중국의 이 반도체 회사들이 많아요. 무어스레드, SMIC, 화홍반도체 막 여러 가지 그런 광통신 업체들이나 캠브리콘 뭐 여러 가지 업체들 엄청 많거든요. 제가 다 이렇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지금 계속 평가 이익을 내고 있어요. 순이익도 이제 증가하면서 거기에 이제 유망하게 저는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기업들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앞서 말씀했다시피 대만에서 좀 기술이 진짜 유출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유출로 만들어내니까 그렇게까지 이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에서 진짜 미국한테 안 좋은 작용으로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 구조적 협상 우위는 또 여기가 있습니다. CFR 이 미국 외교협회는 이번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우위에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뭐가 있을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미국 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로 트럼프의 이 관세 레버리지가 상실이 됐죠. 그다음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이 호르무즈 해협 위기 때문에 중국의 이 중재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이 뭐 중재한다 한들 이란이 풀 것인가 저는 그거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히토류, AI 칩, 그다음에 농산물 등 이 복수 영역에서 중국이 이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 조기 성과를 원하는 정치적 압박 때문에 결국에 트럼프는 이제 중간 선거 때 결국에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내야죠. 그 중간 선거를 위해서. 근데 트럼프는 그렇지만 시진핑은 뭐 이 사람이 뭐 거의 독재를 하니까 연임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이 시간에서 쫓기는 것은 트럼프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지금 변화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채 얘기를 좀 해드려야죠. 중국이 지금 보면 이 8년 연속으로 이 미국채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분쟁이 본격화한 이후 8년 연속 미국채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채 보유액은 2013년 역대 최고치인 1조 3,170억 달러에서 25년 말 6,835억 달러로
달러로 약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지금 보면 25년에만 755억 달러 순매도를 했으며 이는 주요국 중 이 최대 순매도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26년 2월 기준 이 보유액은 6,933억 달러로 일본의 1조 2,390억 달러, 그다음에 영국의 8,973억 달러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 그러니까 2013년에는 1위였고, 그다음에 19년에 2위, 그다음에 이제는 3위까지로 이렇게 밀려났다는 게 고무적이다. 그러니까 서서히 미국채를 매도하고 금을 지금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금이랑 은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특히나 은은 뭐 산업적인 이런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거고요. 금은 자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중앙은행들이나 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 모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방이 지금 계속 지지층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말은 즉슨 이제 탈달러화가 계속 되고 있다는 지금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은 이 미국채 매도는 단순히 이 시장 변동이 아닌 전략적인 이 외환 보유고의 다각화의 일환이죠. 이제 다각화 시대가 열리고 있고, 위안화 국제화에 따라 이 미국채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이 금 등으로 이제 대체 산업 늘리고 있죠. 이런 변화를 지금 계속 중국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국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선진국 채권들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선진국 채권들이 계속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 채권에 대해서 이제 안전자산인가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채권 투자는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이 단기채 말고 이 장기채 투자는 저는 그냥 제 주변 지인이 있다고 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왜냐, 부도 리스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신용이 계속 깎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면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금의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고 탈달러화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미국 국채가 빠르게 무너지길 바라는 건가, 달러가 빨리 무너지길 바라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금을 많이 모으고 위안화 국제화와 다국화 시대의 이런 다국화 결제망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채 보유 3위라는 이 미국채를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지금 부도가 나거나 그렇게 하면은 중국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 자체를 더 이렇게 구축을 못한 상태에서 달러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큰 충격을, 심각한 위기를 도래할 수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달러가 서서히 내려오는 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점점 더 내려오는 이런 달러 때문에 이 브라질, 인도, 그다음에 러시아 등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랑 전반적으로 미국채 보유를 점점 줄이면서 여기에 이제 결제망을 위안화로 점점 더 늘리고 있다. 금이랑 위안화로 늘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각화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물론 여기에 이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합의 내용은 있지만, 그 안에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가 했던 이런 합의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죠. 우리가 그 회담 현장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이란 호르무즈 개방 유지와 이란의 핵무기 불허에 공동 합의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이것도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이게 겉으로 보여질 때는 이렇게 합의를 하겠지만, 굳이 안 풀려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비난을 받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반도체의 경우는 뭐 엔비디아 H200 뭐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굳이 뭐 그렇게 기뻐할까? 주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원하진 않았다. 그다음에 농산물은 이 경제, 농업 분야의 이 교류 확대 뭐 이런 거 있고요. 히토류는 역시나 이제 일부 수출 규제 유예 연장을 협의를 했다. 그래서 히토류는 계속 수출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관계 정립, 이제 건설적, 전략적 안전 관계에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진핑이 투키디데스 함정이 있다. 그래서 핵공격이 올라올 때는 결국에는 그걸 견제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는 전쟁을 벌이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관계 정립과 도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이 실질적으로 이 H200에 이 판매 허용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양보를 했고, 그다음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유화적으로 언급을 했죠. 이건 뭐 이제 대만을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굳이 무력으로 침공을 한다, 그 가능성은 저는 가장 낮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냥 중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대만은 그냥 흡수 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 관세 레버리지도 뭐 미국이
상실이 되었죠. 그다음에 이란 전쟁에서 이제 중국의 역할을 인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중재자는 중국이 해야 된다. 이렇게 미국이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못 열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에 중국이 이제 중재자 역할로 해서 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미중 회담이 결과가 있잖아요. 이게 뭐 아직까지 뭐 크게 밝혀진 건 없고요. 그다음에 좋은 게 있었으면 뭐 트럼프가 이미 뭐 트루스 소셜에 SNS에 막 올리면서 잘했다 이렇게 하겠지만 크게 어떻게 뭐 협상이 된 게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얻을 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더 큰 전쟁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조금 걱정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방중을 하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뒤에 러시아의 푸틴이 오거든요. 푸틴이 오고 그 이제 며칠 뒤에 이 파키스탄 총리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 협상 합의된 내용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란을 다시 때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이 지금 미국채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냐? 저는 이거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왜냐? 지금 미국채를 막 엄청 다 줄인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는 유지해 가면서 금을 많이 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채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이제 중국이 제대로 된 이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합의 이행이 이 불확실성과 다음 라운드에서 또 얘기를 하면 여기 나와 있죠. 시장은 이 서면화된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지속적인 긴장 완화를 이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서면 합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결론 내린 게 별로 없었죠. 그래서 뭐 그냥 9월 달에 다시 또 이제 답방을 와 달라 시진핑이 미국에 와 달라 이렇게 이거밖에 없고 결국에 협상이 크게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미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또 이제 이란 전쟁에 집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 큰 전쟁이 이제 벌어지지 않을까. 왜냐 러시아와 이 지금 파키스탄이 또 이제 중국에 오거든요. 여러 정상들이 진짜 중국에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국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 이 정치 프레임에 싸묻혀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변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중 협상 제가 짧게만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또 이제 내용 더 제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시 또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힘의 이 비대칭과 이 미국의 선택지가 여러 가지 몇 개 안 남아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히토리 협상도 잘 안 됐죠. 그다음에 이제 관세에 대해서도 뭐 미국이 할 말이 이제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맹국들을 공조를 해서 원래는 중국을 압박했으면 중국이 그때는 많이 이렇게 힘들어했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때 이쪽이죠. 근데 지금은 이 동맹국들조차 특히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조차 오히려 미국을 등 돌리고 중국에 붙을 수 있다는 이런 어려움까지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었다. 왜냐 다른 이 동맹국들이랑 압박을 해서 같이 이게 제재가 들어가야 이 반도체 제재나 핵심 기술 제재나 이런 것도 더 크게 먹힐 텐데 이제 동맹국 자체들이 말을 안 듣고 서로 이제 다른 생각을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협상할 때 좋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저는 뭐 이제 크게 뭐 이렇게 한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더 큰 변수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과 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도 저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20% 이상은 금과 은을 들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포트에서 그 정도 갖고 있어야 이제 대위기가 왔을 때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호해주고 아마도 안정성을 더 갖추게 될 겁니다. 근데 주식은 물론 수익은 많이 줄 수 있겠지만 위기 때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요약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저 도와주실 분들은 이 제품북이란 있어요. 왼쪽 하단에 제품북이란 클릭해 주셔서 뭐 제품들 뭐 골드바나 실버바도 있고 아니면은 뭐 책이나 아니면 뭐 건강식품도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클릭해 주셔서 뭐 이거 안 사주셔도 다른 거 이렇게 장이나 이렇게 쿠팡 링크로 들어가서 장 보거나 여러 가지 해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얼굴 공개 왜 안 하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자 50만 되면은요 제가 얼굴 공개 할 테니까 이게 공약 ING 공약 이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자 많이 이렇게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공유 좀 해주셔서 구독자를 좀 많이 늘려주시면은요 제가 진짜 50만 되면 깔끔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